조치와 신텍스 이런 복합개발 등의 경제 분야 핵심 사업이 사라지고 조직의 손발이라 할 수 있는 업무 추진비의 90%를 잘라낸 반쪽짜리 예산서로 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1년 가까이 삭감을 거듭했던 예산들도 많았습니다. 복지재단 설립과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예산, 취업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일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을 위한 고향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및 경제자유구역과 직결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3차례, 국립박물관 건립은 무려 5차례나 삭감되고 아직도 미편성 중입니다. 이동환이라는 이름표만 떼면 단 1%도 삭감될 이유가 없었던 고양시와 고양 시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작년 9월과 올해 3월 추경 예산 심의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고양페이, 말버스 지원은 물론 12만 학생들이 먹을 급식 예산, 복지수당, 도로정비, 제설, 인건비 등의 기본적 예산과 법에 규정된 사업 예산마저 외면한 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 피해는 시민이 짊어졌고 격앙된 시민의 민원은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받아내는 악순환이 되풀이됐습니다. 특히 직원들은 업무 추진비가 없는 동안 사무실 운영을 위해 사비까지 보태야 했습니다. 시민을 위해 당연히 세워야 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수혜자가 벼랑 끝에 설 점에야 스스로 살리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시장 길들이기며 심사를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에 불과합니다. 또한 의회 파행 과정에서 고양시는 가장 늦게 조직을 개편하고 가장 늦게 예산을 편성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취임 후 고심 끝에 첫 예산안에 본 예산안과 새로운 조직 구성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민께 약속한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제, 교통, 도시 정책과 이를 실현할 추진 조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자 직접 해외로 뛰며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상적 국외 출장과 비서실장의 발언을 등을 문제 삼아 예산안의 심사 자체를 거부했고 결국 고양시는 예산이 없는 초유의 상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에 출석해 심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 본연의 의무입니다. 3,500여 공직자가 100일 가까이 숙고한 예산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통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가 소통하지 않은 것입니까? 조직 개편 역시 취임 후 1년이 되었어야 통과됐습니다. 고양시의 성공을 위해 한 발이라도 빨리 전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예산이라는 무기도 조직이라는 진영도 갖춰지지 않은 무력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오랜 시간을 거겼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시와 시의회의 건설적인 협력에 대한 희망은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통을 먼저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 당선 후 구성한 인수위원회 출범식에 지역의 국회의원 4분을 초대했고 모두 참석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드문 일이며 고향의 발전과 소통을 위한 저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시장이 부당한 처사에 반발할 때마다 상생이 안 된다, 독단적이다 라며 소통의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월 고양시는 비상식적인 본 예산안 심사에 반발하며 제의 요구를 한 적도 있지만 협치와 소통을 위해 처리하고 재차 추경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3월 기다리던 추경안은 의회 파행으로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두 달 뒤인 5월 시의회와의 오랜 갈등을 이제 정말 끝맺자는 생각으로 함께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상생협약을 맺은 바로 당일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회는 1회 추경에서 1기 신도시 등의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건축 기본계획 등 도시발전에 필수적인 용역 예산 14건을 또다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킨텍스 호텔 부지의 매각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막았습니다. CJ 라이브시티 협약 해제로 시민들의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마이스 산업은 고양시를 일으킬 1순위 미래 동력입니다. 호텔 부지 매각은 킨텍스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건립, 그리고 내년 착공할 킨텍스 제3 전시장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전임 시장 두 분이 몇 차례나 매각을 추진하던 필수 사업을 이동환이 하면 안 된다며 막아선 것입니다. 상생이 어디 있고 협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달 열린 2회 추경안 심의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공립수목원, 스마트팜 같은 주민 선호 사업은 물론 어린이집 공기 정화를 위한 예산까지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도로 건설 관리 계획과 경관 계획 수립 예산은 법에 규정된 의무 사업이나 1년간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재임 기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 법까지 어기라는 소리입니다. 고양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공직자들의 밤낮없이 없는 노력으로 작년 국가공모에 선정돼 2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의회는 국가사업조차 효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는 가구 박람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임 초 대규모 조직 개편을 4차례 미심사 및 부결한 데 이어 근본 고작 4개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도 또다시 부결했습니다. 조직 개편은 현장에서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의 의견을 담은 공직자들의 결정에 가깝습니다. 시민을 위한 안전구조물 관리, 공공건축, 출생과 양육 지원까지 신설되는 부서명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습니다. 의회가 무차별적으로 칼질을 하고 있다는 감정입니다. 청사 이전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2년간 법적 필수 예산까지 비효율적이면서 삭감한 의회가 3천억 원 이상을 절감하는 청사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당의 공동화가 우려되어 청사 이전을 반대한다는 의회가 원당의 재창조 예산은 2년간 삭감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부족한 청사 이전을 반대한다면서 소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신청사 주민수기 및 참여 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모순이고 비합리적 결정입니다. 심지어 근본 추경에는 백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별관의 정당한 운영비를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의회에는 심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사용할 때만 정당성을 갖습니다. 예산과 안건의 심사권을 당파 싸움에 무기 삼아 휘두르는 것은 시민을 볼모로 한 폭력이며 더 이상 시민 대의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입니다. 이번 달 임시회 개회사에서 의장은 고양시가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시장이 의장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예산이 삭감되었다며 예산 담당관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의장이 이야기하는 상생은 시장과 의장이 웃으며 차 한잔하고 밀실에서 예산을 거래하는 의장과 시장의 상생은 아닐 것입니다.
혹은 시민 앞에서 잘 지내겠다고 약속해놓고 돌아서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말로만 상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는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민을 위한 상생의 약속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민선 8기 고양시 제9대 고양시의회 임기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기간에 상생을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의회 파행으로 고통받아온 고양시민 그리고 공직자들입니다. 더 이상 고양시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을 목도하지 않겠습니다. 의회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기를 멈추고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회가 통과시켜준 시민을 위한 안건과 예산은 최대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